네, 여러분들한테 아마 뭐라고 떴을 거예요. 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2학년도 서울사이버대학교 웹문해창작학과 오리엔테이션 이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학과 소개부터 한번 드릴게요. 학과 소개하기 전에 제가 우리 학과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 요거 한번 지금 제가 요 PPT 파일은 조금 있다가 요 영상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채팅창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 링크는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항상 강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학과 학생들은 항상 우리 학과 홈페이지에 2주에 한 번씩은 꼭 방문을 하셔서 공지사항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냐면 홈페이지의 학과 소식란이에요. 거기서 우리 학과에서 지금 뭐 한다, 아니면 공모전이 지금 열린다, 아니면 얼마 있다가 특강이 누가 오셔가지고 특강을 한다, 아니면 그 외에 학우들한테 뭐 신청을 받는다, 뭐 멘토링 신청을 받는다,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우리 학과 내에서 이런 저런 행사를 한다, 이런 것들이 모두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요. 게시가 되고 우리 학과는 제가 좀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벌써 입학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우리 학과에서 굉장히 많은 저기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 학교에서 보내는 문자 메시지나 뭐 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텐데 제가 학우님들 의견을 좀 종합을 해보면 뭐 그렇게 알림이 오니까 좋네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알림이 좀 너무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로 보내가지고 뭐 링크가 오거나 이러면 이게 지금 눌러도 되는 링크인지 무슨 스팸인지도 모르겠고요. 이게 누가 보낸지도 잘 모르겠고 뭐 우리 학과의 그 번호를 막 외우는 분들도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좀 저는 이 문자 메시지를 좀 많이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학우님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지를 하는 것보다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합니다. 우리 학과 홈페이지. 학과 홈페이지. 여러분들 지금 이 링크를 가셔도 되고 구글이나 네이버에다가 서울사이버대학교 웹문해 창작학과 이렇게 치면 바로 들어가죠. 거기서 즐겨찾기 해두시고요. 2주에 한 번은 꼭 확인하세요. 제가 왜냐하면 어떤 행사가 있으면 2주 전에 공지해요. 최소한. 아무리 급박하게 해도 최소한 2주를 남겨놓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행사가 있으면 2주에 한 번만 봐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우리 학과 내의 모든 공지들은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줌 링크로 들어오셨잖아요. 이 줌 링크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중에 동아리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 시창작 동아리든 웹문학 동아리든 일반 문학 동아리든 다 줌으로 한다면 열린다면 다 이 주소에 이 번호예요.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제가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항상 그 주소를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소를 저장을 해 놓으셨다가 오늘 뭐 동아리 있다고 그랬었잖아.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러면 그 주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 주소를 딱 눌러보시고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으면 우리 학과에서 뭔가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전에 줌이 열릴 계획이 있으면 줌으로 회의나 행사가 열릴 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학과 홈페이지에 링크하고 공지가 뜹니다. 그러니까 학과 홈페이지로 미리 확인을 하는 게 정석인데 어쨌든 그래도 내가 동아리가 있다는 사실은 알았는데 주소가 뭐였더라? 링크가 뭐였지? 이렇게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날 1시에 시 동아리가 열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늘 토요일 1시네. 그러면 뭐 요번 주에 오리엔테이션 들어갔던 그 링크겠지 뭐. 비번도 똑같겠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쉽죠? 이게 훨씬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도 명확하고 그다음에 어디서나 홈페이지를 굳이 확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날짜만 기억하면 바로바로 핸드폰으로도 올 수 있을 테니까 훨씬 좋을 거예요. 자, 일단 우리 학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학과는 뭐 웹문예 창작학과는 이건 되게 딱딱한 얘기니까 금방 넘어갈게요. 당연히 문예 창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을 배우겠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으로 문학에 대한 이론도 있고요. 문학의 역사도 있고요. 그다음 창작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이론적인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장르를 쓰든 뭐 가령 내가 소설을 쓴다, 내가 웹툰을 쓴다, 내가 시나리오를 쓴다, 뭐 이렇게 쓰든 그건 상관없이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다른 국문과나 다른 문예창작학과에서도 조금 많이 배우게 되는 그런 과목들에서 많이 나와요. 가령 문학개론이라든가 문예기초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뭐 현대 저 문화예술의 흐름이라든가 그렇죠? 예, 이런 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 문학 이론 같은 것들을 좀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소설을 창작을 할 거니까 소설이라는 게 들어가는 과목만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이론적인 지식도 좀 배우는 게 문예창작학과다. 내가 소설가가 될 거라고 제목에 소설 들어가는 것만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기본이란 게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좀 중요해요. 이거는 다른 문창과나 문예창작학과를 줄여서 문창과라고 하죠. 다른 문창과나 국문과에서 가르치지 않는 내용이 바로 요 두 번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웹을 통한 문예창작 능력을 수행하기 위해서 웹 리터러시를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웹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리터러시는 소양이라고도 번역하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화 용어인데 아마 우리 학과 과목을 많이 듣다 보면 이 용어에 대해서 익숙해질 겁니다. 어쨌든 그 문학 용어인데 문화 용어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웹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과정에서 내가 소설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혹은 내가 시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혹은 내가 블로그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웹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웹의 플랫폼이 가져다 주는 시스템도 있고 내가 뭐 페이스북에서 무슨 소설을 연재할 거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페이스북에서 연재를 하게 되면 내 글이 어떻게 노출이 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식 같은 것들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식의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문예 창작만 배우는 게 아니라 결국 창작한 문학을 어떻게 유통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사실은 20세기 문학 교육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던 부분이에요. 근데 21세기에 와가지고 어때요? 좋은 작품을 쓴다고 독자가 무조건 보나? 21세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쓰는 것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끝나는 거다. 그게 내 문학 작품, 문학 활동의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웹을 통해서 어떻게 이 소통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학우가 여러분들이 뭐 나는 소설도 쓰고 시도 쓰고 수필도 쓰고 이렇게 할래라고 하는 분들보다는 어떤 특정 장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나는 소설, 나는 시, 나는 뭐 수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각각의 어떤 장르들의 트렌드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경향을 파악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위의 세 개를 종합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실제로 창작을 해보는 부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학과에서 뭘 배우는가라고 했을 때 이 네 가지를 크게 배운다 정도로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웹 문예 창작의 범위를 보시면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웹 문예 창작 학과니까 거기 뭐 웹소설하고 웹툰 가르쳐주는 학과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뭐 그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답은 예스예요. 웹소설하고 웹툰도 가르칩니다. 근데 그게 전부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학과 학우님들 중에는 소설, 시, 수필, 시나리오 이런 식의 전통적인 문학을 공부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 반반인 것 같아요. 웹소설, 웹툰을 쓰려고 하는 학우님들 그다음에 나는 소설이나 시를 좀 배워서 이걸 좀 발표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학우님들 그 비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되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좀 새로운 문학을 배우러 왔다라고 하는 학우님들과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문학을 어떻게 외부로 소통할 것인가. 왜냐하면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훌륭한 작품을 냈다고 해도 그걸 종이책으로 내서 독자들을 끌어모으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등단하기도 옛날보다 어려워졌고요. 그 다음에 등단을 한다 그래도 충분한 어떤 내 작품의 독자를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소설 쓰는 분, 전통적인 시나 수필 쓰는 분들도 요즘에 다 뭐를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어떻게 웹으로 쓸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웹 문예창작학과가 되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웹 문예 창작이란 게 뭐냐면 웹소설 웹툰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20세기에 익숙했던 그런 문학 장르들도 다 외부로 발표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옛날 그 종이책 출판사들 있죠. 전통적인 종이책 출판사들도 다 어떻게 외부로 갈 것인가, 외부로 이주할 것인가, 혹은 외부로 확장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가 있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들이 먼저 가 있는 겁니다. 먼저 가 있어서 어떻게 내 단편 소설을 되게 뭐 옛날에는 뭐 동아일보 신춘문예 발표를 할 단편 소설이었다면 나는 이거를 블로그로 해볼 거야 라든가, 아니면 나는 창작가 비평이 웹진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그 웹진에다가 투고를 할 거야 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웹 문예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웹소설 웹툰을 쓰는 학우들은 잘 오셨고요. 나는 소설하고 시를 쓰는데 웹문예는 거기에 해당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웹문예는 그 범위를 굉장히 확실하게 포함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거를 가장 지금 21세기에 맞게, 그러니까 옛날 문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방식대로만 쓰고 유통하지 않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 시대에 맞게 유통을 다시 할 것인가, 이 시대에 맞게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가, 작가와 독자와의 관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된 관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배우고 익히고 같이 개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과에서는 시나 수필이나 뭐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쓰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강의나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예. 내가 웹소설을 쓰든 아니면 나는 전통적인 수필이나 시를 쓰든 다 상관없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영역 한번 볼게요. 블로그나 유튜브나 SNS 같은 경우는 좀 일상생활의 글인 것 같고, 그다음에 어때요? 좀 이건 문학 작품이 아니지 않나?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저는 국문과 나온 사람인데 전통적인 국문과에서도 가령 광고 카피를 배우고, 그렇죠? 그다음에 홍보물을 배우고 홍보하는 법을 배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공문서 쓰는 법을 배우고, 이런 것들처럼 문예 창작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꼭 완전히 정말 스트릭트한 예술적인 문학 작품만 배운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사실 글쓰기 능력은 정말 이 시대에 와서 더 중요해졌습니다. 웹의 시대에 와서 더 중요해졌고, 여러분들 하다못해서 자기소개서 쓰기, 아니면 내가 뭐 취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의 어떤 문서 쓰기, 아니면 어떤 상품을 홍보하면 그 상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그 홍보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이면 페이스북에 맞춰서 하기, 인스타면 인스타에 맞춰서 하기, 이런 식으로 우리 웹 리터러시라고 아까 있었잖아요. 그 웹 리터러시를 내 웹에서의 어떤 글쓰기, 내 웹에서의 모든 소통 활동에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 학과 사람들의 기본 교양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나는 웹문예 창작학과를 나왔으니까, 근데 나는 시를 쓰려고 웹문예 창작학과를 갔으니까 시만 공부하면 돼, 난 시 말고는 몰라, 이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학과를 다녔으니까 그래도 나는 블로그를 어떻게 해야 블로그에 글이 더 잘 독자들한테 다가가는지 알고 있어. 유튜브의 어떤 그런 대사나 이런 것들은 일반 동영상의 대사나 일상 대사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알고 있어. 이 정도의 여러분들이 능력을 좀 포함을 하시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뭐 완전히 순수한 작가가 되는 게 아니더라도 어떤 활동을 하든 여러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 뭐 질문 있으세요? 누가 지금 말씀하셨나? 예, 그냥 아마 마이크에서 소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문예 창작 이론과 능력을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어서, 사실 창작이라는 게 꼭 반드시 정말 예술적인 창작만 하는 게 아니라 글쓰기 능력이라던가 소통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 요즘 이야기는 꼭 즐기려고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는 박물관에도 있고, 이야기는 역사에도 있고, 이야기는 행정에도 있고, 그렇죠. 요즘에는 그냥 스토리의 전성시대예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폭넓게 여러분들이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웹문예 창작의 범위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1번이라고만 오해를 하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문학적인 행위가 21세기에는 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는 그거를 굉장히 좀 총체적으로 배우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좀 이론적인 얘기는 했으니까 좀 현실적인 얘기는 하죠. 여러분들 졸업 요건 보면요. 자,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부분 한번 보세요. 주전공 42학점,
교양 선택 35학점, 그 다음에 총 학점 140학점인데 여러분들이 1학년으로 입학을 하셨건 3학년으로 편입을 하셨건 총 학점 140학점을 채워야 하는 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주전공 교양 선택을 각각 42학점, 35학점을 채워야 하는 것도 같아요. 뭐가 다르냐 하면 원래 인정받는 학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밑에 줄에 물음표 쳤죠. 이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1학년들은 이게 0으로 돼 있어요. 1학년으로 입학하신 분들은 편입학 인정 학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0이니까 처음부터 다 쌓아 나가셔야 돼. 그래서 8학기에 걸쳐 가지고 4년제잖아요. 4년제니까 8학기죠. 매년이 2학기니까 8학기에 걸쳐서 140학점을 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학점, 한 학기에 20학점이 좀 안 되는 거죠. 한 17학점 내지 15학점을 듣다가 18학점을 듣다가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들으면 대략 4년 만에 졸업 학점을 이수를 하시게 되는데 3학년 내가 2학년으로 입학했다, 3학년으로 입학했다라고 하면 편입학 인정 학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편입하신 그 신입생 학우님들은 반드시 본인의 편입학 인정 학점을 체크해 놓으십시오. 가령 나는 보통 많이들 내가 다른 학교 4년을 졸업하고 다시 지금 3학년으로 우리 학과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아마 교양 선택은 교양 과목은 35학점 이상 인정을 이미 받으셨을 거고요. 근데 주전공 학점은 아마 거의 인정을 못 받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학교의 전공은 우리 전공하고 다른 전공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3학년 편입한 분들은 교양보다는 전공을 주로 들으셔야 졸업 요건에 충족이 되겠죠. 근데 그 1학년 입학하신 분들은 주전공도 열심히 들으셔야 되고 교양 선택도 열심히 들으셔야 계속 이 42학점, 35학점을 채워나갈 것이고 자 우리가 산수 한번 간단하게 해봅시다. 42하고 35를 더해봐야 140에는 한참 모자르죠. 42하고 30 더하면 얼마야? 77이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63점인가요? 63점. 그렇죠. 나머지 63학점은 아무 과목이나 들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뭐 다른 학과의 전공을 들으셔도 되고요. 그냥 일반 선택 과목을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아니 나는 그냥 지금 63학점을 나머지 63학점을 주전공 과목을 60학점 들어서 채울래. 혹은 교양만 진짜 나는 한 70학점, 88점 채워버릴래.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선택이 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확인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전공학점 채웠나 교양학점 다 채웠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총학점 채웠나 요 세 가지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하나 갖고 왔어요. 자 어떤 학생이 주전공을 54학점을 들었고 교양 선택을 29학점을 들었고 총 학점은 83학점을 들었어. 그러면 39학점이 남았잖아요. 이 사람이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조심해야 될 건 지금 보세요. 지금 18학점을 들었고 지금 그 주전공에서 18학점을 들었고 요번 학기에 일반 집중학기 수강 중학점이에요. 그렇죠? 요번 학기에 지금 18학점 전공으로만 신청을 하셨고 교양하고 일반은 안 됐으니까 이분은 83학점이었던 학점을 101학점으로 만들었으니까 140학점까지 39학점이 남았는데 그것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뭘 조심해야 돼? 아직 요번 학기에 교양 선택이 35학점 중에 29학점이었던 걸 하나도 플러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음 학기나 다다음 학기쯤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야, 이분은. 교양을 한 과목이 보통 3학점이니까 두 과목 이상은 좀 들어야겠다. 요걸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례로 든 요 학생 같은 경우는 전공학점은 이제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전공학점 42학점만 따면 되는데 72학점이나 들어버렸잖아. 이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만 조심하면 돼. 근데 너무 전공을 막 100학점 들어가지고 교양 선택 35학점을 못 들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교양 선택을 아직 두 과목을 내가 더 들어야 된다. 6학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혹시 궁금하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한번 질문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들 그 졸업하고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하시고 매 학기 체크하셔야 됩니다. 뭐 이해되셨을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주전공, 교양 선택, 총학점 요 세 가지가 최소 점수가 있으니까 저거를 4학년 2학기까지 다 채울 수 있는지를 항상 계산을 하세요. 3학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오히려 이거 실수 많이 해요. 왜냐하면 4학점 만에 어쨌든 저걸 다 넘겨야 되거든. 근데 본인이 편입돼 있으니까 편입해가지고 어느 정도를 인정받았으니까
이게 내가 몇 학점 인정받아서 몇 학점 남았는지 오히려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1학년들은 애시당초에 인정을 못 받으니까 0부터 쌓아 올라가니까 잘 안 헷갈리거든. 3학년 분들은 오히려 헷갈려 하더라고. 왜냐하면 본인이 몇 학점을 인정받았는지를 확인을 안 해보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커리큘럼은 제가 우리 학교 홈페이지를 하나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볼게요. 잠깐 공유 중지하고요. 잠깐 공유 중지하고 우리 학과 홈페이지 하나만 보겠습니다. 아까 링크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교육과정 보이시죠? 네, 교육과정. 여기서 보시면 뭐 전문 학사가 있고 전문 문학사, 스토리 문예 창작, 스토리텔링, 그다음에 웹 콘텐츠 제작이라는 크게 세 가지의 트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과목 소개들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세요. 이것도 우리 학과 홈페이지입니다. 각 과목들의 전공 과목 설명이에요. 전공 과목 설명이라서 뭘 가르치나, 뭘 배우나, 내가 이 중에서 이번 학기에 개설되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수강 신청할 때 이 과목이 개설됐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주십시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과목이고 그다음에 이 과목이 나한테 도움이 될지 이런 걸 체크를 해주시고 학습 로드맵 보시면 가령 이런 게 있어요. 문예 이론을 배울 사람이 있고 문예 창작 실습을 배울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웹 쪽에 좀 초점을 맞출 웹 콘텐츠의 창작이나 유통에 좀 초점을 맞추실 분들이 있으면 이분들 그 본인이 나는 문예 창작 실습에 관심이 있지 웹보다는 문예 창작 실습에 관심이 있어라고 하면 이 문예 창작 실습에 있는 과목들을 많이 들으시는 거고 나는 웹 쪽에 좀 관심이 더 있어라고 하면 이 웹 쪽에 들어가 있는 과목들을 좀 많이 배우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대학교 과목은 모든 과목을 다 배울 필요가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성에 맞는 과목이라고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떤 학우님들은 전공 과목을 70학점 다 채우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학우님들은 전공 과목을 딱 42학점만 채우고 다른 그냥 교양 과목을 듣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학과 과목을 듣거나.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필요에 따라 성향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항상 좀 주체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 학과 홈페이지의 교육 과정 부분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예. 자, 공유 중지 다시 하고요. 다시 PPT 공유로 넘어갈게요. 네, 커리큘럼이고요. 그 다음에 커리큘럼 아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띄워드린 거는 요 링크를 누르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추천 교양 과목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일일이 설명 안 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학우님들 중에 이걸 꼭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학우님들 중에는 저 무슨 과목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양 과목이 너무 많아서요. 교수님 좀 뭘 들어야 되나요? 이렇게 좀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 웹 문예 창작학과가 학과 학생이 이걸 들으면 좋겠다라고 나름대로 학과 내에서 고려를 해가지고 엄선을 해놓은 과목들이 있어요. 이 과목들을 들으시면 막막하실 때는 여기에 있는 과목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니다.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 한 10개 정도 있고 여기 한 10개 정도 있죠. 그래서 한 20개 정도를 우리 학과에서 우리 학과 학우님들이 교양을 들을 때 요 과목을 좀 많이들 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주는 그야말로 추천입니다. 이건 오블리게이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걸 들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교양 과목은 아까 보셨겠지만 32학점이었죠. 32학점 이상 그러니까 열 몇 과목 11과목 정도만 보면 되기 때문에 들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막막할 때는 이런 과목을 들으라는 얘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일이 다 소개를 안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추천 교양 과목이 2페이지가 있고요. 추천 탁과 과목이 있어요. 근데 추천 탁과 과목은 뭐냐면 다른 학과 전공 과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른 학과 전공 과목을 자유롭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학과는 사실 그런 문제가 별로 없어요. 우리 학과는 가령 1학년 때 이 수업을 듣지 않았으면 2학년 때 이 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들 거야. 이런 과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정말 우리 학과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과목들은 1학년에 듣거나 4학년에 듣거나 크게 난이도 차이도 없고 서로 간의 순서도 괜찮은 편이야. 물론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1학년에 듣는 과목이 1학년에 듣는 게 좋다. 뭐 3학년에 듣는 게 좋다. 이런 게 있긴 있지만 그걸 반드시
안 따른다고 뭐 큰일 나진 않아요. 큰일 나진 않는데 좀 자유롭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은근히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아요. 뭐냐면 저는 1학년으로 입학했는데 1학년 그 신청 1학년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신청 다 하고 났더니 15학점밖에 안 돼서 한 과목 듣고 싶은데 다른 과목은 2, 3, 4학년 과목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물론 4학년 과목보다는 2학년 과목이 쉬울 가능성이 좀 높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러면 2, 3, 4학년 중에 그 듣고 싶은 거 골라서 들으세요. 라고 제가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과는 괜찮아. 근데 다른 학과는 어때요? 가령 다른 학과 중에 공과대학 이런 그 학과들 과목은 순서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어서 이 과목을 듣지 않고 다른 과목을 들으면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항상 조심해서 신청하십시오. 조심해서 신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학과 과목은 일단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교양으로도 인정 안 되고 전공으로도 인정 안 돼요. 아까 봤던 일반 선택으로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다른 학과 과목은 내 전공 과목의 그 필요 이수학점과 교양 과목의 필요 이수학점을 올려주지 않는다는 거. 그거는 좀 조심하십시오. 근데 내가 필요한 전공 과목과 교양 과목을 다 들어도 어때요? 한 60학점 이상이 남았잖아. 그랬을 때는 이런 탁과 과목을 좀 보셔도 좋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보면 이거는 뭐 몇 개 안 되니까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어 어문규범 이거는 사실은 맞춤법 이런 거니까 글 쓸 때 내가 좀 맞춤법에 약하다 이런 분들이 들을만 하고요. 그다음에 심리학인데 정서 심리학이나 이야기 치료나 이런 것들은 다 결국 뭐예요? 스토리텔링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야기 만들기.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이런 사례들을 좀 궁금하시면 들으시고 그다음에 독서 치료도 사실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사이버 리터러시, 그다음에 웹 콘텐츠 창작, 스토리텔링, 영상 이런 것들은 멀티미디어 과목들이죠. 멀티미디어 과목이라서 실제로 우리 학과에서 가르쳐 주는 거하고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 각각 전공에 따라서 웹을 어떻게 이용할지 뭐 사이버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지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어서 조금 폭넓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싶다. 나는 웹에 대해서 혹은 사이버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런 과목들을 들으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문예 창작이 문화 예술 안에 들어간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웹소설, 웹툰이든 소설이든 시든 다 문화 콘텐츠고 문화 예술이죠. 그다음에 그 문화 예술이 그냥 책으로만 묶여가지고 재밌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관광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폭넓게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싶을 때 이런 탁과 과목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학과 전공 과목만 들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모든 학점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양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학과 전공 과목을 듣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막막해지죠. 그러면 나는 내가 웹문예 창작학과지만 공과대학에 무슨 과목에 관심이 있어라고 하면 그거 들으시면 돼요. 그거 들으시면 되는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은 이게 우리 학과 과목만으로 다 채워지지가 않아서 다른 학과 과목도 들어야 되는데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지금 제가 오늘 사용하고 있는 이 슬라이드를 적극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가볼게요. 학과 자격증인데 지금 일단 우리 학과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웹문예 창작학과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딸 수 있는 자격증은 2개예요. 하나는 웹스토리 작가. 웹스토리 작가인데 이런 질문 많이 와요. 작가가 무슨 자격증이 뭐가 필요해요, 교수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좀 모르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국문과 졸업한다고 무조건 작가로서 성공하지 않고 문예창작가 나온다고 무조건 작가로서 성공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문예창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직업을 갖게 돼요. 여러 가지 직업을 갖게 되고 분명히 작가는 작가인데 어떤 작가는 본인의 소설이 잘 팔려가지고 그게 주된 수입이 되는 작가도 있지만 어떤 작가는 특강을 많이 다녀가지고 그 특강의 수입이 자기의 작품 판매 수입보다 높은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한테 이 자격증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그 작가분들한테 특강을 좀 맡겨. 저 웹문예 창작학과 나왔고요. 웹스토리 작가 자격증도 땄어요. 그러면 그 공공기관에서 그분한테 특강을 맡기면서 어떨까요? 훨씬 편하죠.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웹문학을 배우기 때문에 작가가 될 수도 있지만 웹문학 출판사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고요. 웹문학에서 거기서 뭐 편집을 한다던가 아니면 PD를 한다던가 뭐 기획자가 된다던가 이런 걸 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웹문학과 관련된 곳에서 취업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웹문예 창작학과 학생이 무조건 작가가 100%다 된다. 이게 현실이라면 그래서 모두 다 성공한 작가가 된다. 그게 현실이라면 이런 자격증은 별로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예창작학과에 와도 나는 작가지만 다른 활동을 많이 하는 작가, 다른 작가를 가르쳐주는 작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나는 작가지만 내 작품을 쓰는 것보단 다른 사람 작품을 기획해주는 작가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자격증들은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학과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자격증은 여기 목록에 있는 과목을 수강을 하시고 C든 B든 자격증마다 조금 자격은 다른데 어쨌든 그 정도 이상의 학점을 따시면 이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웹스토리 작가는 우리 학과에서 단독으로 운영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문예기초 철학, 웹소설에 의해 웹스토리텔링, 웹소설 창작 실습, 웹툰 시나리오 요 6과목을 C 이상일 거예요. C 이상의 학점을 가지고 다 따면 여러분들 졸업할 때 웹스토리 작가 자격증이 부여가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무슨 뭐 문피아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한테 연재하려면 작가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요구를 하진 당연히 않아요. 네이버 웹소설에서 여러분들한테 연재 뭐 하자고 그러면서 자격증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습니다만 자격증이 쓰일 수 있을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 학과 졸업생들이면 큰 뭐 문제가 없는 한 요 과목들을 조금 과목만 잘 들으면 되니까 그렇죠. 꼭 한번 도전을 해보시길 바란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서 가족 상담 지도사인데 요거는 웹문예 창작학과하고 가족 코칭 상담학과가 같이 만든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웹스토리 작가는 대부분의 우리 웹문예 창작학과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대부분 다 따시라라고 하지만 요거는 여기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이 따셔야 돼요. 근데 왜냐하면 요거는 독서를 가지고 지도를 하면서 어때요? 뭐 아이한테 도움을 준다든가 아니면 뭐 가족 상담을 좀 해준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가령 뭐 지금 가족 간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요 책 한번 읽어보시고 저하고 상담 좀 합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라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우리 웹문예 창작학과 들어오는 학생분들 중에는 이런 식으로 봉사나 내가 좀 문예 창작을 배워가지고 그냥 소설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좀 남들 도와주고 남들한테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조언도 해주고 이런 식의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역시 이 과목도 이 자격증도 과목들을 일정한 과목들을 들으시면 되는데 웹스토리 작가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학과 과목은 문예 기초 철학, 독서 논술지도, 스토리텔링 기법 요 세 가지고 웹스토리 작가는 다 우리 학과 과목이었죠. 나머지 세 과목은 가족 코칭 상담학과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웹문예 창작학과 학생이 이 자격증을 따려면 웹문예 창작학과 과목 요 해당하는 과목 3개와 그 다음에 가족 상담, 면접 상담의 기초, 그 다음에 이거 과목 하나 틀렸다. 어쨌든 요거 제가 다시 한번 공지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상담이 2번 들어갔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3과목이 있으니까 요 3과목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수업들은 아니에요. 가족 코칭 상담학과에서도 이거는 가족 코칭 상담학과 전공자 아니면 듣기 어려운 과목인데 이런 과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을 해보실 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학과 관련 평생교육원 특강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학과 지금 여러분들이 그 강의 듣고 있는 우리 학과 교수님들이 같이 만든 과목이에요. 웹문학 독자되기인데 그야말로 이게 뭐냐면 우리는 작가되기잖아. 우리는 작가 만드는 거죠. 작가 만드는 건데 작가로서 뭔가 성공적인 활동을 하려면 내가 상대하는 독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파악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웹문학을 즐기는 법을 가르쳐야 웹문학 독자들이 많이 생겨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작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만들고 작가 활동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걸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작가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독자 되기를 배울 필요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웹문학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뭘 배울까?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진짜 웹문학의 웹자도 모른다 이런 학우님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우님들이 정말 기초적인 어떤 내용을 쌓기에는 좋은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근데 우리 학교에서 평생교육원에서 유료로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건 뭐 여러분들한테 소개만 해드리지 반드시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과목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요 다섯 개의 강좌를 수강료 3만 원인데 재학생은 또 20% 할인해가지고 24,000원이에요. 그래서 요 링크로 가보시면 아직은 지금 수강생 모집 안 하고 있는데 3월 달부터 수강생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 수강생 저 모집 거기 링크 타고 가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요 강의도 굉장히 쉽게 웹문학이란 게 뭔가를 독자 입장에서 가르쳐 주는 거, 독자가 될 사람 입장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까지 왔어요. 우리 학과가 되게 자랑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작년에 지금 작가가 2명이 배출이 됐고요. 올해 초에 다시 1명이 또 배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료 출판 계획을 해가지고 그분들은 출판을 했어요. 물론 웹소설은 특성상 그냥 연재를 하면 그 순간부터 작가가 되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그러면 정말 내가 웹소설을 처음 쓴 사람도 오늘 작가가 될 수는 있으니까 웹소설 작가로 인정받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어떤 웹소설 업체와 유료 출판을 맺었다라는 건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건 뭐냐면 그 업체가 이 작품의 어떤 가능성 혹은 이 작품의 질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작가로서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과에서 실제로 작가를 배출했느냐 안 배출했느냐를 보는 기준은 뭐냐면 웹소설 작가에서는 유료 연재를 시작을 했느냐, 유료 출판 계약을 맺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무료 연재를 하고 그다음에 계약을 맺지 않고 그냥 자기 작품을 유료화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업체와 같이 계약을 맺고서 유료화를 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없고 그거는 웹소설 작가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좀 그런 고급 웹소설 작가들을 키워내기 위한 코스예요. 그래서 이 작가 컴퍼니는 JC하고 로제토라는 레이블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웹소설 업체고요. 그 다음에 이 웹소설 업체는 웹툰도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이 업체와 웹소설을 같이 계약을 하게 되면 웹툰화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요즘 웹소설은 웹툰으로 되는 이 경로가 굉장히 지금 점점 확대되고 있죠. 역으로 말하면 내가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서도 웹소설의 경로를 거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웹툰의 만화 작가가 아니라 웹툰의 스토리 작가가 될 거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웹소설을 좀 전면에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멘토링에 선정이 되면 웹소설 초반 분량으로 여러분들이 멘토링에다가 지원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일단 제가 처음에 한번 거르고요. 그 다음에 업체에서 또 한번 걸러요. 그래서 이분은 조금 더 연습을 하셔서 지원을 도전을 하셔야겠다라고 걸러지는 경우도 많고요. 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이 신청해서 10명 정도가 통과를 했었어요. 한 50% 정도가 통과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창작의 그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통과를 할 가능성이 높겠고 난 지금 웹소설 처음 써본다라고 하면 조금 배우신 다음에 도전하는 게 낫습니다. 어쨌든 계속 상시 모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작가를 우리 학과도 계속 길러내고 싶고 작가 컴퍼니도 계속 작가를 발굴하고 싶으니까 꼭 무슨 이게 공모전처럼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달에 한 번씩 일단 한 번씩 마감으로 잡아요. 홀수월 말일. 그러니까 요번에 3월 달이잖아요. 3월 31일이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웹소설 멘토링에 도전하고 싶으신 학우님들은 3월 31일까지 초반 분량을 써서 멘토링에 도전해야지라고 생각하시고요. 공모전 공지는 아마 목요일날 학과 홈페이지에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학과 홈페이지에서 이 자세한 공지, 어떤 분량을 요구를 하느냐, 어떤 형식을 요구하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서 요구하는 분량을 잘 쓰기 위해서는 우리 학과에서 강의하고 있는 웹소설 강의들을 들으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막막한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학과에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잖아 아직. 대부분의 학생들이 신입생들이 공부를 해보면 이렇게 도전하면 되겠구나 라는 감이 생기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은
초보자를 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학과는 근데 기성의 웹소설 작가님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바로 도전을 해보셔도 되겠지만 나는 아직 웹소설이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 장기적인 목표로 놓고 저는 그래도 웹소설을 목표로 가지신 분들은 꼭 한 번은 도전을 해보시라고 저는 권해요. 근데 이게 아직 초보 단계에서 통과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3개월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서 이 작품 가지고 3개월 정도 더 멘토링 해봅시다. 혹은 다음 작품 가지고 멘토링 해봅시다. 요거는 작가 컴퍼니가 정합니다. 아니면 이 작품은 이제 됐으니까 계약해서 우리 유료 연재합시다. 이렇게 되면 이 학생은 우리 웹소설 멘토링 프로그램이 배출한 작가가 되는 거죠. 유료 작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우리 학과의 자랑이고 자랑이 되고 그 다음에 JC 컴퍼니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작가를 확보했으니까 그 JC 입장에서도 작가 컴퍼니가 줄여서 JC예요. JC 입장에서도 또 되게 좋은 어떤 일이 되는 거죠. 작가 컴퍼니하고 우리 학과는 작년에 MOU를 맺었어요. 그 협력 관계를 맺어가지고 계속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작가 컴퍼니는 그 한산이가라는 그 작가분이 있는데 그분이 중증 외상 센터라는 그분이 의사예요. 그분 제가 좀 요번 올해는 우리 학과 특강으로 모시는 게 목표인데 현직 의사면서 꽤 잘 나가는 유튜버면서 그 다음에 또 웹소설에서 또 거의 손꼽히는 굉장히 베스트셀러 작가인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학과에서 웹소설이라는 게 꼭 반드시 내가 전업 작가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내 직업을 하면서 웹소설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더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어떤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의사가 사실 되게 바쁜 직업이잖아요. 근데도 웹소설을 쓰고 유튜브도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어떻게 그 시간의 안배를 하고 있는지 노하우가 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분을 모셔가지고 이 작가님을 한번 모셔서 특강을 진행할 계획을 꿈꾸고 있는데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웹소설 멘토링이 우리 학과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웹소설에 관심이 있으신 학우님들은 주목을 좀 해주시고 이번 주 안에 공고 나갑니다. 학과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거기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웹소설 이만자 공모전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올해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을 했는데 꽤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87편의 작품이 거쳤어요. 87편의 작품이 거쳐서 한 50편만 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1회였기 때문에. 근데 87화가 왔고 작품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서 그중에 3분이 지금 심사로 참여했던 작가 컴퍼니하고 실제로 유료 계약을 그 과정을 타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의 수도 꽤 많이 거쳤고 그 다음에 응모된 수상권에 들어와 있는 작품의 질도 굉장히 높아서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요것도 매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 학교 학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닌 모든 학생들한테 다 공모를 하는 건데 요거는 올해 되면 2회가 되겠죠. 2회가 되고 상금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1등이 100만 원이고 2등이 50만 원 2명인데 근데 이게 다른 웹소설 그 공모전하고 비교하면 되게 상금이 적긴 하지만 우리는 5화만 요구하거든 분량을. 다른 웹소설들은 25화 30화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되게 초반의 분량을 가지고 딱 이 작품이 정말 좋은 재밌는 작품이 될지를 가능성을 보는 그 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에너지가 다른 웹소설 공모전하고는 달라요. 물론 그 거대 플랫폼이 하는 거하고 학교의 학과가 진행하는 거하고 사실 상금의 액수나 이런 수준이 비슷한 것도 그것도 좀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교육적인 의미에서 정말 웹소설은 초반의 분량을 가지고 결정이 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초반을 얼마나 잘 짜느냐가 중요하고 그래서 그 초반에 정말 집중을 해서 멋있는 초반을 만들어 봐라. 이게 이 우리 웹소설 이만자 공모전의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취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려서 해보시고 사실은 이 웹소설 이만자 공모전을 하는 거나 멘토링에 도전하는 거나 그 다음에 우리 웹소설 동아리 웹문학 동아리에서 같이 다른 학우들하고
훈련하는 거는 어때요?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결국은 셋 다 도전을 동시에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볼게요. 동아리는 지금 크게 우리 학과에서 3개가 있고요. 자, 매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토요일 1시. 그러니까 첫째 주만 빼고 매주 토요일 1시에 어떤 동아리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동아리의 가입은 크게 무슨 가입 신청을 받는다거나 하지 않고요. 그냥 그 줌 주소 찍고 들어오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줌 주소. 물론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서 자유롭게 오프라인 모임도 하고 이렇게 되면 뭐 가입 절차도 좀 생기고 뭐 동아리 사람들하고 좀 뭐 이렇게 좀 뭐 식사도 한번 하시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나 지금은 아직은 코로나 시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은 아직은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라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유롭게 하고 싶을 때 하고 나하고 좀 안 맞는다 혹은 난 좀 쉬어야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창작 동아리, 웹문예 동아리, 일반 문학 동아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저기에 관심이 있다 한번 들어가 보겠다라고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줌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일단 이번 학기까지는 제가 동아리를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창작 동아리는 시창작하고 요즘에 우리 학과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시 말고 또 저는 노래 가사를 좀 작사를 해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문이죠. 운문. 리듬이 있는 어떤 그런 그 시와 관련된 뭐 시든 가사든 이런 것들을 난 좀 창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요 시창작 동아리에 참여해 보십시오. 저번 달 2월 달도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요. 3월 달에 또 할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에 이 토요일 1시 첫째 주자 빼고 요번 주 빼고 그러니까 요번 주가 3월 첫째 주 저기 토요일이 되잖아요. 요번 주 토요일 빼고 그다음 토요일 계속 이제 모임이 있다. 그래서 나는 시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시창작 동아리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웹문의 웹소설은 웹소설이나 웹툰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웹소설이나 웹툰은 흐름이 길죠. 그러니까 짧은 시를 써가지고 모일 수가 있는데 웹소설이나 웹툰은 아무래도 본문을 가지고 야 이거 재밌겠다 요거 좀 고쳐라 이러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시놉시스를 가지고 합평을 합니다.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안 가지고 오셔도 돼요. 기존에 있던 학우님들이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있잖아요. 기존에 있던 학우님들이 갖고 오시는 걸 가지고 논의하는 거 보고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활동해 주시면 되고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일반 문학 동아리인데 이건 약간 명칭을 좀 어떻게 바꿔야 되나 근데 아이디어가 없어가지고 아직 못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단편 소설이나 수필 같은 전통적인 웹소설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나 단편 소설 쓰고 싶은 분들 많거든. 그러니까 단편 소설이나 수필 나는 수필 쓸래요 교수님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짧은 글을 가지고 와서 A4 한 3장 정도짜리 글을 가지고 와요. 이렇게 갖고 와서 야, 이 작품이 어떻다,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걸 논의하는 게 일반 문학 동아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시는 요 줌 링크로 그다음에 이 줌 링크나 동아리 공고는 항상 우리 학과 홈페이지에 그때그때 올라가니까 그거를 보시고 링크 따라와가지고 들어오시면 자유롭게 활동을 하실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고 동아리든 공모전이든 멘토링이든 한번 내가 강의만 듣는 것도 좋지만 또 아무래도 여러분들 문예창작은 실습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습하고 다른 사람한테 내 작품도 보여줘 보고 이게 중요하니까 이런 경험들을 꼭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하고 학과장하고 면담하는 방법은 일단 이 파일은 드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제 메일을 알 거예요. 그래서 교내 웹메일에 교수 1071번 이게 저예요. 프로프 1071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한테 웹메일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요 준킴으로 되어 있는 우리 학교 웹메일로 보내시면 제가 바로바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실 전화번호로 좀 급한 일이다 아니면 교수님하고 직접 이거는 말씀으로 나눠야지 좀 메일로 나누기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은 제 연구실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십시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빼고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11시부터 5시까지 제가 연구실을 거의 지킵니다. 물론 회의나 강의 촬영 같은 게 있으면 조금 없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메일을 남기시거나 아니면 다른 시간에 다시 한번 전화를 해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이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 나는 좀 꼭 전화 상담을 해야 되겠다. 물론 1순위는 메일로 해주시면 좋아요. 메일로 해보고 근데 이거는 메일보다는 좀 전화로 여쭤봐야 되겠는데 라고 하고 가급적이면 위에 두 가지 경로로 연락을 주시고 제 휴대폰이나 카톡도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저하고 연결이 될 텐데 일단은 저한테 뭐 질문이나 뭐 말씀 주실 거 있으면 메일, 연구실, 이메일, 연구실 그 다음에 뭐 개인적인 경로 그 순으로 좀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령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장학증서를 당장 내일까지 내야 되는데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밤에 교수님 뭐 도장을 받아야 돼. 이러면 뭐 저한테 뭐 밤에라도 뭐 카톡을 보내시고 뭐 문자 보내시고 이래도 뭐 상관 뭐 또 양해가 되겠습니다만 야 나는 진짜 이거는 오늘 너무 궁금해 이래가지고 뭐 막 카톡으로 바로 물어보신다거나 이러면 사실 그 내일 물어보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사실은 얘기가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하고 전화하실 분들은 월, 화, 목, 금 연구실에 연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어떤 뭐 질문이나 뭐 건의나 이런 게 있으면 메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끝까지 왔습니다. 제가 1시간 한다고 그랬죠? 정말 딱 1시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실 거 학과 행사 줌 주소는 항상 동일하다. 그렇죠? 이거 외우기 쉬우니까 항상 보시고 이거 일부러 제가 이거 실수로 2번 쓴 거 아니에요. 일부러 중요하니까 2번 썼습니다. 우리 학과는 여러분들한테 SMS나 이런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나 카톡이나 이런 걸 좀 자주 보내지 않는 게 방침이에요. 너무 이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해하니까. 그래서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과 행사가 이루어지니까 그 공지가 이루어지니까 최소 2주에 1회 이상은 확인을 하세요. 제가 일부러 2번 썼어요. 2주에 한 번입니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문예창작학과의 학우님이 된다는 거는 다른 학우님들 작품을 볼 때가 좀 많다는 얘기인데 이때 상처받지 않게 말해주는 게 사실 문예창작학과 학생한테 되게 좋은 되게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렇죠? 좀 모자른 점이 있어도 요러면 더 좋아지겠네요 라고 하고 좋은 점이 있으면 좀 칭찬을 해주시고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밑도 끝도 없는 침묵적인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작품으로 소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굉장히 자기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혹평을 받으면 안 좋은 평가를 받으면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게 그분의 작가 인생에 꽤 중요한 생각보다 의도치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다른 학우의 인격과 작품에 대해서 존중을 보여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학과 내 여러분들의 자치활동이나 친목활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3, 3, 5 친해지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아직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되게 어렵긴 해요. 근데 동아리 활동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친해지는 분들도 생기고 서로 뭐 죽이 맞는 분들도 생기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때 자치활동이나 친목활동은 자유롭게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학과는 사이버대학교죠. 사이버대학교이기 때문에 어떤 학우님들은 나는 사이버 대학이니까 우리 학교에서 오프라인 좀 모임이나 교우들하고의 어떤 이런 소통을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한 3, 40%. 반이 안 돼요. 반이 안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사이버대를 왔는데 왜 이렇게 오프라인 활동을 뭐 한다고 그러고 뭐 누구랑 친하게 지내라고 그러고 뭐 어디 모임에 동아리에 뭐 굳이 뭐 활동을 하라고 그러고 뭐 학교에 오라고 그러고 그러냐. 이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학교가 너무 나한테 카톡 자주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한 3, 40% 계세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만 초점을 맞출 수는 없어요. 두 분 다 맞아요. 두 분 다 그 나머지 그 3, 40%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어떨 때는 그렇고 어떨 때는 저렇고 이런데 그러니까 사이버대학교 학생분들 중에는 나는 정말 철저하게 사이버 활동만 할 거야.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사이버대니까 그 외에 다른 교회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할 거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두 분 다 맞아요. 근데 그 두 가지 부류의 분들을 학교에서는 학과에서는 학과장은 다 존중을 해드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그분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서로 뭐 친목 모임이 생기고 이런 것도 당연히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 권장하죠. 근데 서로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그 경우에 어느 한쪽이 너무 주류처럼 보이거나 마치 우리 학과 학우들은 다 이렇게 서로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뭐냐 그러지 마세요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령도 다양하고
그렇죠? 이게 일반 대학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20대부터 70대, 80대까지 있는 게 우리 학과예요. 그래서 우리 학과는 80대는 없어요. 근데 70대까지는 계세요. 그래서 80대 계신가? 계셨던 것 같기도 하다. 어쨌든 예. 굉장히 연령대가 다양하고 생활 패턴도 다양하고 생각도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저 방식으로 우리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우리가 주류고 저 사람은 비주류야. 이런 식의 어떤 그 소외감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잘 여러분들이 다들 성인이시니까 잘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길게는 4년, 5년, 짧게는 1년, 2년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학교를 다니실 텐데 최대한 많은 거 얻어가시고 최대한 즐겁게 지내다가 졸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만 숙지를 해도 아마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과에서 활동을 하는데 꽤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제가 이거 지금 파일 올려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저 공유 끄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이 진행한 PPT 파일은 저기에도 올릴 거예요. 우리 학과 홈페이지에도 올릴 겁니다. 우리 학과 홈페이지에도 올릴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셔서 한번 복습하는 셈 치고 복습하는 셈 치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우리 일단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제가 이걸 올려드려야 되니까 네, 지금 저희가 우리 이 줌 채팅방에다가 파일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다운로드 못 받으셨다고 해도 우리 학과 홈페이지에 다시 올릴 테니까 그때 보시고 지금 오늘 동영상은 유튜브 우리 학과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서울사이버대학교 웹문예 창작학과를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공모전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지금 이 작가 컴퍼니에서 우리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랑 같이 소개하는 영상이 30분짜리가 있어요. 그 영상도 시간 내서 꼭 보시면 멘토링 준비하는 그 힌트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OT 진행하거나 하면 우리 유튜브 영상에다 올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궁금한 게 있으면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녹화는 여기서 끝낼게요, 제가.